2단원 전기와 자기 대단원 평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은 크게 전기와 자기로 나눠져 있고요. 전기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개의 고무풍선을 지금 털가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종류로 문질렀기 때문에 풍선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됐겠죠. 대전율의 순서에 의해서 아마 털가죽은 플러스, 고무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을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겠죠. 2번, 고양이 털에 고무풍선을 마찰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털가죽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털가죽은 아마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대전율의 순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전자를 얻을 수 있기가 쉽다는 이야기겠죠. 반면에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경우가 되겠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 3번. 이제 전기를 띠게 만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인 정전기 유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를 물체에 직접 마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져가만 가도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 대전체와 먼 곳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밀려서 청력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금속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속박은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띠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검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반드시 잘 학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이 금속판이고 이 아래쪽에 얇은 알루미늄 박이 금속박입니다. 자,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시키는 거고요. 금속박의 움직임을 검전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금속박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금속판 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따라서 금속박은 벌어지게 되겠죠. 플러스는 청력을 띠게 되니까. 자, 5번 문제 이번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마이너스로 대전이 이미 되어 있는 검전기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은 금속박 쪽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금속박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더 받으면 마이너스가 더 강해지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더 강해지니까 더 벌어지게 되겠죠. 자, 6번 문제 이제 전류의 문제죠. 전류. 자, 잘 보시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는 B 쪽이고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전류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흐름인데 과학자들이 잘못된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존중하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휴지통에 세워놓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류와 전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전류, 전압 굉장히 중요하죠. 실험도 많이 했었고요. 기억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반대 방향이고요. 니은은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압, 마이너스 전자의 양으로 나타내겠죠. 전압이 클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사실은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항이 일정하다는 단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8, 9번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도 그렸고 실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니크롬선을 두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로가 전류고 가로가 전압입니다. 니크롬선의 저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은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일정했죠. 전류가 세게 흘렀죠. 반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개념인 저항은 전압이 일정일 때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분의 전압의 크기로 식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변형해 보면 이와 같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식은 옴의 법칙입니다. 이 식은 또 이와 같이 변형할 수 있겠죠. 저항의 크기는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A의 저항은 이 점을 이용하면은 2A 전류분의 4V 전압하시면 2옴의 저항이 나오고요. B의 저항은 1A죠.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1A분의 4V 하시면 4옴의 저항이 나오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어느 점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좋은 점 하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보시면 두 니크롬선에 같은 굵기라면 또 같은 재질이라면이라는 단서도 있어야 합니다. 두 손의 종류가 같을 경우, 같은 굵기일 경우 어떤 게 더 기냐라고 했습니다. 저항의 경우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겠죠. 그만큼 많은 길을 가야 하니까 이곳에 보면 지금 저항의 크기는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니크롬선이 얇을수록 좁은 길일수록 커지겠죠. 물론 여기에 저항의 종류, 도선의 종류도 영향을 줍니다. 자, 따라서 더 긴 저항은 B가 되겠죠.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변인 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압이 일정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요. 두 번째는 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압은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세지겠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자, 11번은 전압계를 연결해서 눈금을 읽는 방법인데 잘 보시면 플러스 단자는 하나인데 마이너스 단자는 3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3V에 꽂았으니까 위쪽 라인으로 읽어주시면 눈금이 대략 2에서 2개 갔으니까 2.20V 되겠죠.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을 먼저 꽂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값을 모를 때는. 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니크롬선의 저항 및 연결. 직렬로 연결하면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지고요. 4번 같이 병렬로 연결하면 굵어지니까 저항이 작아지겠죠. 자, 저항을 병렬 연결할 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굵기가 굵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 저항은 줄어들고 전류는 세지겠죠. 그리고 가정용은 220V 전압을 동일하게 걸어줄 수 있는 병렬 연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병렬 연결은 지금 이와 같은 연결 방식인데요. 직렬 연결의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죠. 그러나 병렬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각각 따로 가는 길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14번의 경우는 A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인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B도 끊어지니까 전구가 꺼지겠지만 병렬 연결인 두 번째 그림의 경우는 A를 끊어져도 C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겠죠. 어차피 가는 전류가 독립적이니까요. 자, 이제 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대자석 우리 놓고 철가루도 뿌려봤고 나침판도 놓아봤죠. 자,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잘 보시면 화살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나침판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나침판에 N극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은요, N극에서 나가고요,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역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3번 설명이 맞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보시고요. N하고 S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 16번은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 자체는 자석이 아닌데 전류를 흘러주면 그 순간 자석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 반으로 휙휙 도는 실험도 했었죠. 자, 전류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이니까 전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나침판의 N극이 왼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침판 그려보았고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S극 쪽으로 들어오겠죠. 이 코일은 일종의 막대 자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N과 S를 제가 표시해 보았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B의 경우도 이와 같이 N 이쪽이 되겠죠. 위에 S니까 N을 당기겠죠. 자, 이런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경우는 엄지가 나침판의 N극의 방향이고요. 제 손이 잘 보여야 될 텐데. 지금 그리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움켜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자, 17번도 마찬가지죠.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었는데 전자석의 경우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된 것이므로 전류의 세기와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니은하고 리을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18, 19, 20번은 전자기력 문제입니다. 자, 전자기력의 경우는 뜻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 전자기력이 되겠죠. 전류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
그 전자기력의 힘의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 근해 실험을 통해서 지금 힘이 바깥쪽이었는데 안쪽으로 만들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전압을 높이면 힘을 더 세게 받겠죠. 전류가 세지니까. 또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바꾸면 바뀌고 바뀌니까 원래대로 가겠죠. 말급자석 축에 놓으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더 큰 힘을 받겠죠. 자, 19, 20번은 전동기 문제인데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는 도구고요.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 하는 이야기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고요. 자, 자기장은 N에서 S로 향하고 지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이 자, 제 손이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전류는 안으로 가고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AB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반면에 BC는 전류의 방향만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받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손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류는 앞으로 오고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힘은 위로 받겠죠. 자, 그래서 회전을 하고요. 회전하는 방향은 요렇게 돌아가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반시계가 되겠죠. 반시계. 자,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럼 전동기도 회전이 받는 게 전자기력이 생기기 때문이니까 전자기력의 힘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10분 안에 끊으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됐고요. 2단원의 단원 문제 또한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교과서 문제 잘 살펴보시고 학습 목표 잘 살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풀이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첨삭해 놓은 것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반드시 옳지 않은 문제는 옳은 결로 고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